여러분, 독서의 넷째 원리입니다. 독서의 넷째 원리, 넷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넷째 원칙은 독서 동기가 요구된다. 독서 동기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Reading require motiv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서 동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는 동기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또 학습에 관한 연구를 하는 분들이 또 연구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강조하는 부분은 내적 동기, 외적 동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적 동기가 중요하다고 많이 또 이야기하지만, 외적 동기도 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동기라고 하면 어떤 일이나 행위를 불러일으키는, 하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동기라고 하죠.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럼 그게 내 안에서부터 불러일으켜지면,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면 내적 동기라고 할 수 있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가 이 일을, 또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외적 동기로 인해서 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가 잘 조합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되거나 또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도 또 의미가 있을 것이고, 동기 이야기는 학습이라고 하는 부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기, 학습 동기. 여기서도 독서 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기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스스로 읽어야지. 참 바람직한 일이죠. 선생님, 저 읽을게요. 읽고 싶어요. 엄마, 저 읽을게요. 아빠, 이거 읽고 싶어요. 사주세요. 정말 바람직한, 우리가 이제 꿈꾸는 그런 독서의 나라, 독서는 국민의 나라 되는, 이 책의 제목도 그렇죠. Becoming a Nation of Readers니까 독자의 나라 되기, 정말 우리가 바라는 거죠, 스스로. 여기서는 지금 교사의 그런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요. 좀 이 부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교사는 학교 교사도 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인문기 문자지도, 인문기 독서 지도를 하는 가정 내 부모님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동기를 독서 지도에서 중요한 열쇠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이게 열쇠냐? 읽기를 배우면서 유능한 독자가 되는데 많은 기간이 필요하다. 여기는 몇 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몇 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독서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이영대 박사의 독서 동기 동화라고 제가 만들어서 지금 탑재를 했습니다. 왜 그걸 만들었을까요? 내용을 보면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보면, 책 읽고 싶어. 책 읽어야지. 그런 마음이 들도록. 근데 만약에 이제 만약에 어떤 학생이 그런 영상을 봤다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거니까 외적 동기로 인해서 책을 읽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독서를 배우는, 읽기를 배우는 과정에서 보면 나중에 10년,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 학습된 동기, 이런 부분이 내적 동기화가 될 수 있거든요. 읽기는 참 필요한 거야. 소중한 거야. 중요한 거야.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 풍성하게 만들 수 있어.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 지도하면서 초, 중, 고, 대학교에서 독서를 통해서 학습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나이가 더 들어서도 독서는 중요한 거거든요. 평생 독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독서 동기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떤 경우라도 당신은, 너는, 여러분은 훌륭한 독자가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희망을 버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독서 지도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독서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독서 교육 또는 독서 지도, 읽기 교육, 읽기 지도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학생들이 만약에
그런 독서 힘들어요, 재미없어요, 읽기 싫어요, 재미없어요, 지루해요 라고 한다 그러면 실망적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은 아주 훌륭한 유능한 독자가 될 수 있다, 그런 희망을 어떤 경우라도 버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중요한 게 또 동기라고 보는 거죠. 독서 동기. 여기서 먼저 하는 말이 읽기는 재미있다. 그럼 뭐 저도 읽기 재밌는 거다 이렇게 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 보신 다음에 아무 책이라도 한번 보세요. 책 속에 바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빠져들 수 있거든요. 재미있죠, 책은. 물론 뭐 내용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죠. 진지하게 고민하는 내용도 있고, 또 등장인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함께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이야기를 읽어도 재밌고, 뭐 소설을 읽어도 재밌고, 또 작가의 주장을 또 들어도 재밌고, 재밌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유능한 독자 입장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죠. 미숙한 독자, 미약한 독자가 과연 재밌게 느낄까?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책벌레란 말이 적절한 표현인가? 여기는 뭐라고 되냐면 hook on book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hook on books. 무슨 말이냐면 책에 걸린 거죠. 책에 빠진 거죠. 책에 중독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학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학교 교육의 입장에서는 유능한 독자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스스로 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러니까 독서에 대한 만족감을 가지고 스스로 혼자서 읽을 수 있는 독립된 독자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학교에서도, 교사들도, 뭐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그런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학생이 독서에 대한 만족감을 가지고 스스로 독서할 수 있는 그런 독서 교육 목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독해력을 향상시키는 교육도 중요하고, 또 다른 교과 지식을 학생들이 또 익혀서 배워서 뭐 개념을 또 확장시키고 형성하고, 또 새로운 어떤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서에 대한 관심, 태도, 흥미를 갖도록 하는 것.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재밌어요, 좋아요, 만족해요 하는 그런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을 독서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것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중요한 것은 지금 학생들이 아주 쉽게 재미있는 책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 부분 여러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들을 제공한다. 재미있는 것이 주변에 많이 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여러분 쉽게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1학년 담임할 때 교실에 책을 많이 이제 구비를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로 이제 학생들이 유치원에서 읽었던 그런 책들, 이미 이제 시간이 지났지만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금이고, 그림이 많은 그런 책들을 학생 한 명이 10권씩 천천히 하루에 한 권씩 가지고 오면 200권, 300권 만드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면 한 반에서 각기 다른 학생들이 각기 다른 책을 가지고 오니까 또 다양한 독서 공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중에서 신기하게도 학생들은 재미있는 글을 잘 골라요. 재미있는 책, 참 신기합니다. 그 재미있는 책이 교실에 많이 있게 되면 독서에 대한 흥미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독서에 대한 동기가 생기지 않을까요? 학급 내에 얼마나 재미있는 책을 많이 준비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1학년의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죠. 이미 읽었던 책을 가지고 오면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독서 지도를 매우 지루한 일로 보는 거예요. 1985년도니까 지금도 독서 교육 방법이 많이 변화가 되었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재미있게 동기 유발도 많이 하고, 또 재미있는 글, 텍스트, 이야기, 그리고 스토리텔링의 방법도 또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1985년도 이 보고서니까 그때 기준으로 보면 독서가 참 지루한 일인데 그 지루함을 극복하고 훌륭한 유능한 독자로 만들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일을 교사가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를 부여하는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이 부분은 조금 교사들이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인데요. 학급에서 보면 학생들 중에서 읽기 수업 또는 국어 수업 또는 독서 수업, 그러면 이제 시험이라는 부분, 평가라는 부분이 존재하겠죠. 지금은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이전처럼 선택형 문제 또는 선다형 문제라고 해서 글을 읽고 문제를 푸는, 흔히 수능에 있는 국어 시험처럼 오지선다라고 하죠. 그런 형식의 평가는 거의 하진 않죠. 지금은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해서 자기의 생각을 쓰고 자신의 관점이나 입장을 쓰고 또 그걸 보고 선생님께서 해당 학습 목표에 맞는 활동을 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평가를 수행평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야기입니다. 평가를 한 다음에 평가의 결과가 있겠죠. 성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독서를 통한 결과들, 독해의 결과들이 있겠죠. 그러면 점수가 낮게 나온 학생이 있을 것이고 높게 나온 학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성적이 낮게 나온 학생에게 연민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연민. 그래 괜찮아 그래 괜찮아. 연민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불만족을 표현해야 된다. 불만족을. 이 점수는 내가 만족할 수 없는데 이거는 네가 이런 점수 나온 게 선생님은 동의할 수가 없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은 학생들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는 그런 말을 하게 되면 학생들은 내 능력이 이게밖에 안 되는 거구나. 내 국어 성적은, 내 국어 실력은, 내 독서 실력은, 내 읽기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건 불만족스러운데 선생님 입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 학생이 다 할 수 있구나. 내가 더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했다. 노력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섬세한 그런 부분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서 동기를 포함한 독서 태도가 미약하니까 또 독서를 재미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독서하는 어떤 그런 기능이 있죠. 제대로 잘 못 읽고 능력이 미약한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읽기가 싫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서 태도라는 부분과 동기라는 부분과 독서의 실질적인 기능, 그 기능하고의 관계도 또 우리가 또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러분 미약한 독자들, 미숙한 독자들의 특징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미숙한 독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기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독서를 즐겨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는 다른 학습을 할 때도 조금 독서 무기력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독서하는데 무기력한 학생들이 다른 학습할 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부주의하다. 주의력이 약한 거죠. 또 학습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지장을 주기도 하고 조금은 좀 파괴적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자기 분열적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뭔가를 완성하는 그런 능력이 미약하다고 보는 겁니다. 완성하는 능력이 미약하다. 어떤 이 독서뿐만 아니라 학급 내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온전하게 맡은 일을 잘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역시 미약하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포기를 잘한다는 거죠. 이따가 그만할래요. 심지어 그만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 포기를 잘한다. 그래서 요즘에도 1학년한테는 또 필요하기도 한데요. 이전에는 여러분 소리 읽기 많이 시켰겠죠. 미국에서도 그랬겠죠. 그래서 다른 친구도 앞에 나와서 책을 들고 소리 읽기를 시키면 선생님이 그걸 보고 또 평가를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시험이 있을 경우에는 학생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미숙한 독자의 경우는.
미숙한 독자의 경우 선생님께서 연민의 정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노력이 가능하다는, 너는 노력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불만족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불만족이라는 표현은 학생들에게 야단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네. 유능한 독서 지도 교사죠.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한번 참고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유능한 그러면 독서 지도 교사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하겠죠. 만약에 제가 유능한 교사라면 여러분은 누구나 유능한 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뭐 좀 다른 말 하면 여러분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이 말하고도 비슷한데요. 그런 믿음을 심어주는 거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주의 집중을 잘해서 선생님께서 지도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이 잘 활용하고 적용하면 여러분은 읽기를 잘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을 또 행동을 실천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첫째로 나오는 근거가 이렇게 주장하면서 여러분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주장하는 그런 유능한 독서 지도 교사.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러분 독서 지도 교사라는 표현보다는 물론 사서 교사가 따로 또 학교에 배치된 경우도 있지만 사서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이 이야기는 학급 내에 있는 담임 선생님으로 보는 게 좋죠. 우리나라에서는. 왜냐하면 담임선생님께서는 국어 수업을 통해서도 독서 교육, 읽기 교육을 하시지만 또 다른 뭐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든지 범교과, 다른 교과 수업에서도 독서 지도라는 그런 측면에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담임 교사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독서 자료니까요. 책을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85년도 당시에 이 보고서를 만들기 전에 전국을 다니면서 유능한 독서 지도 교사에 대한 어떤 점검을 했겠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독해력이 우수한 또는 뭐 읽기 성적이 우수한 그런 학교에 있는 교사들의 교실을 들여다가 보면 그 교실에는 책이 잘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책이. 이런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큰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서 이 유능한 교사는 무조건적인 칭찬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과제를 성공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인정하고 찬사를 보내지 무조건적인 그런 칭찬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거하고 좀 관계가 있죠. 그래서 칭찬의 표현은 학생이 잘한 것을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성공이라는 것은 독서에 대한 성공이다 여러분 그죠? 독서에 대한 성공적인 독서는 바로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노력 덕분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독서를 잘하게 되면 미래에도 여러분은 여러 가지 일을 잘 할 것이다. 성취할 것이다. 그런 부분을 강조한다는 거죠. 훌륭한 교사죠. 독서를 통해서 독서와 관련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초등학교에서는 아주 많은 또 과목을 지도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속적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뭐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기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독서 동기를 부여하는 게 중요한 일이지만 미숙한 독자 입장에서는 이것 자체가 온전한 것이 될 수는 없다.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독서 동기와 또 다른 부분이 뭐냐면 읽기 자체를 못하는 읽기 기능이 미약한 독자가 있잖아요. 발음을 제대로 못한다든지 글자를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기만 형성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원리는 독서의 원리, 한편으로 독서 지도의 원리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동기는 중요하다는 거죠. 독서에서 동기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 보는 거죠. 이런 부분은 여러분,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님께서도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